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서 전주시가 땅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주시가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공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건데요. 주민들은 관공서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입주했다면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면적이 웬만한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2만 3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전주시가 이 땅의 절반 이상을 팔아 상업용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체육관과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판매한 자금을 보태 쓰겠다는 계산입니다. 공공청사에다가 파출소 부지하고 우체국 부지를 그쪽으로 배치하는 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빈 건물과 상가가 넘쳐나고 관공서가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팔아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관공서짜리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분양받을 때 그래서 괜찮구나, 이치도 괜찮구나 하고 이제 이리 온 것이죠. 근데 이제 관공서가 안 들어선다니까 주민들이 이제 또 깜짝 놀라는 거지. 당장은 공공기관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공공청사 부지로 남겨두면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주시가 땅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시가 돈 장사예요, 뭐예요? 땅 장사로밖에 안 돼요. 애당초 목적을 했으면 그래 해봐야지. 하도 않고 중간에 포기한다. 주민들은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주시는 매각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준공 약속 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이 지구를 누가 개발할지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 지구가 전체의 56%에 이를 정도로 면적이 넓어서 산업단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OCI와 도레이 등 기업이 입주한 곳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109와 209로 1지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지구만 조성과 매립이 진행될 뿐 나머지 2지구는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모두 9개의 산업단지 공구를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업이 더디자 완공 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1지구를 개발한 뒤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해 4,4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추가 손실이 뻔한 2지구 매립이 힘들다고 통보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후 새만금 개발공사에게 2지구 매립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면적의 56%에 해당하는 2지구가 지금처럼 바다로 남을 우려가 커진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만금 개발청은 결국 농어촌공사에게 603억 원의 매립 면허권 유예를 비롯한 수익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산업단지 매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당 개편 방향하고 그다음에 그 600억에 대한 매립 면허권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지구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검토만 할 뿐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이라고는 아직 저희들 경영진이 결정난 거는 없으니까요. 농어촌공사 말고는 거대한 바다를 매립할 기관이 없어서 공사를 설득하는 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새만금은 방조제 준공에만 19년이 걸려 도민들의 애를 태우더니 이제는 산업단지를 매립하는데 또 수십 년이 걸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물건만 사도 돈을 돌려받는다. 다른 회원 소개 없이도 수익이 나고 원금도 금방 되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수만 명을 모은 회사가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는 전북의 일부 회원들이 고발장을 내면서 파장이 우려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지난 5월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토큰으로 가맹점에서 물건만 사도 수익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회사처럼 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고 두세 달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도 믿음직했습니다.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원금 회수가 된다고 했고 원금을 받는 시점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하지만 2달 만에 다른 회원을 소개시키도록 정책이 바뀌고 보장한 수익도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돌려막기를 통한 사기로 의심한 이 씨가 원금 회수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씨를 소개한 지인은 자신 역시 손해를 봤다면서도 회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조금 봤죠. 사실 근데 회사가 문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씨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전북의 일부 투자자들은 고발장을 냈고 서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발한 회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인사의 영입 그리고 지역색과 이념의 탈피를 제3지대 신당의 성공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전라북도 10석 가운데 7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 특정 정당이 독주해온 전북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2차례 분당을 거치며 평화당 3명, 대한신당 2명, 바른미래당과 무소속의 1명씩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추진되는 제3지대 신당의 성패는 이들 세력을 한데 아우르고 과거 안철수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 인사의 영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 대통령 후보 가능성 있는 분들, 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입하고 같이 할 수 있나.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하지만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접촉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신당 출범에 성공해도 국민의당 실패의 원인이 됐던 진보와 보수의 다툼,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제3지대 정당의 기본 원칙은 탈지역과 탈이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득권 정당이 지역과 이념을 통해서 기득권화가 돼버렸거든요. 총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또다시 제3지대 신당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제3지대 신당이 출범하지 못하거나 출범해도 일정한 새몰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인사들이 있는 만큼 이럴 경우에는 총선 지형이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체포된 곳으로 잘 알려진 순창 피놀이 총댕이 마을에 농촌체험 관광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남원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체포된 장소로 잘 알려진 순창군 쌍치면 피놀이. 이 마을에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등 농촌체험 관광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야외에는 40여 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바이벌장이 들어서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험장을 잘 이용해서 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성실껏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내년부터 19세 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수도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금액은 월 5톤가량으로 한 가구당 연간 42,600원가량 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공유 트럭이 완주군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과 스페이스 코어가 개최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모두 50여 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완주군은 이를 공유경제 정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읍사랑 상품권이 정식 발매됐습니다. 이번에 발매된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세 종류로 모두 50억 원어치입니다. 개인이 구매할 경우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6%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홍삼을 주제로 한 진안 홍삼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진안군 대표 축제로 지정된 진안 홍삼축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3년 연속 2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출연기관 가운데 40%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기관은 기관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와 출연기관 등 15곳 가운데 이 비율을 지킨 기관은 9곳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용 의무 비율을 어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6곳에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탄소법 보류의 책임론을 둘러싼 민주당과 평화당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해찬 대표가 전북을 찾아 탄소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평화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평화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 송기현 간사 등의 반대로 법안이 보류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조치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계 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연구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은 145억 원을 들여 스마트 건설기계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91억 원을 투자해 수상태양광 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등과 관련한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3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내일 오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됩니다. 고3 수험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재수생 등은 출신 학교나 원서를 낸 교육지원청에서 내일 오전 9시부터 수능 성적표를 받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채점 결과를 발표한 결과 지난해보다 국어 영역은 쉽고 수학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 공군 8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일어난 착륙 사고로 군산공항 활주로가 이틀째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6편의 운항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내년부터 전북 혁신도시의 기지제와 에코시티의 백석제 그리고 아중호수 등 저수지 3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들 저수지의 오염을 막고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이들 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8도, 장수 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찬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금요일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